네, 다음 키워드로는 전쟁 기밀 유출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대형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안보 체계에 있어서 붕괴 그리고 권력 내부 안에서의 전문성 결여가 됐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사고인데요. 간단하게 정리를 좀 먼저 해보면 국가 안보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최상위 권력자들이 민간 메신저를 이용해서 예멘 공습 계획을 논의했다라고 하고요. 일단 이것도 문제지만 그 메신저 안에다가 주요 언론 편집장을 무심코 포함을 시켰다라는 사실도 같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어떤 사고이고 또 왜 발생했는지 여기서부터 좀 체크해 볼까요? 그러니까 이 사고를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피터 헥세스 국방장관이 기밀 수준의 예멘 공습 계획을 실수로 SNS를 하다가 더 애틀랜틱 편집장인 제프리 골드버그를 멘션을 한 거죠. 이제 부른 거예요. 그걸 노출을 해서 알려줬다는 겁니다. 사실 엄청난 거죠. 군사 기밀을 우리가 만약에 어떤 뭐 북한 쪽에 뭔가를 공격하겠다, 타깃을 하겠다는 걸 어떤 신문사 기자를 누구 편집장을 불러가지고 이걸 알려준 거예요. 내일 공격하겠다는 얘기를. 사실 엄청난 기밀입니다. 뭐 이 사건은 즉시 삭제했지만 작전 개입을 누군가에게 알려줬다는 사실을 매체 특성상 이걸 알려줬다는 얘기인데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국방장관을 탄핵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뭐 힐러리 클린턴도 이게 말이 되느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왜냐? 트럼프가 먼저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일을 공식 브리핑을 얘기하지 않고 자기 트루소셜에 매일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실 이거를 그러다 보니까 밑에 모든 사람들도 SNS를 쓰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브리핑을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일을 다 SNS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렇게 일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SNS로 공식적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공식 브리핑을 하고 공식적으로 이제 앉아서 얘기를 하거나 어떤 공식화된 안보가 잘 보관된 그런 일로 모든 걸 처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모든 것들을 트루소셜이나 SNS 일을 하다 보니까 SNS가 공식 통치화된 채널화된 트럼프의 유산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전쟁 기밀이나 모든 밑에 있는 모든 관료들이 다 SNS를 쓰는 거예요. SNS가 뭐 좋긴 하지만 트럼프가 집무실보다는 트윅스나 X나 자신의 트루소셜을 이용해서 모든 일을 하다 보니까 국방장관이나 모든 밑에 있는 관료들이 다 이걸 쓰게 되는 겁니다. SNS가 모든 공식 채널화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세상을 흘러가는 일일 수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어떤 공식화되거나 어떤 뭔가 보완이 필요한 일들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조차 공식화된 어떤 채널조차도 이렇게 일을 하는 것들이 공공연하게 일어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SNS가 비공식 채널이 아니라 사실상 정책 창구가 되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트럼프 인사들은 내부 내용보다 트윗을 먼저 확인해야 되는 보도가 너무 많이 일어나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국방이나 외교 정보 고위직조차 SNS에 익숙해지는 구조가 형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식이 될 수밖에 없고요. 공식, 비공식적인 경계가 붕괴가 된 겁니다. 공공의 정보와 작정 정보의 구분이 희미해지다 보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예견된 사고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비공식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장려되는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이게 일어날 수밖에 없었고요. 트럼프는 이제 전통적인 브리핑이나 언론 조율을 이제 무시하게 되고 이게 사실은 너무나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좋다고도 할 수 있지만 사실 이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적극적인 개인 언서로 메시지를 발신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약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도 안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문제가 좀 있고요. 피터 헥세스 장관도 이런 문화 속에서 고위급 논의나 전략 정보를 SNS에서 암시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어떤 관행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문화는 공직자들의 디지털 리터러시와 보안 의식을 약화시켰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개인 브랜딩의 우선주의가 낮은 그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정치 중에 또 하나의 특징은 공직도가 결국 자신의 브랜딩 확장이라는 메시지를 했고요. 이번 일도 아마 그런 연장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제 고위공직자들이 자신의 존재감과 정책관을 언론보다는 SNS 직접적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압력이 아마 이렇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헥세스 장관 역시 제프리 골드버그라는 언론계 핵심을 태그하면서 정책의 영향보다는 존재감을 드러낸 게 아닌가 자신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구조적 부작용이 아마 이런 걸 낳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보 보안의 어떤 상대화라는 생각을 이렇게 됐고요.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어떤 과신 그런 거와 함께 위기 상황에 신속 대응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통치 시스템에 대한 품격이 저하됐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결론적으로는 트럼프 제도화된 어떤 SNL 정치 구조적인 결함이 폭로된 사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일단
예멘 공습처럼 굉장히 중요하게 보안이 지켜져야 되는 내용이 민간 메신저를 통해서 이야기됐다라는 부분도 문제인 거고요. 더불어서 말씀해 주셨던 편집장도 의도치 않게 같이 초대가 돼서 이게 공유가 됐다라는 부분 또한 함께 문제가 좀 제기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그동안 미국은 굉장히 국제 질서를 리드해왔던 리더로서의 역할이 공고했던 상황이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민간 앱에서 전쟁을 논의하는 모습을 봤을 때는 위상이 좀 허물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디지털 포퓰리즘에 대한 경고로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는 향후에 어떤 조치들이 좀 필요하게 될까요? 뭐 제도적으로 많이 해야겠지만 제가 볼 때 트럼프 자체가 약간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트럼프가 취해야 될 행동을 제가 한다고 말을 듣지는 않겠지만 이랬으면 좋겠어요. 공적인 메시지와 사적인 브랜딩을 약간 분리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제 트루소셜을 안 하진 않겠지만 어쨌든 공적인 메시지와 사적인 브랜드를 어쨌든 분리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모든 메시지를 X에 동시에 노출을 하겠지만 사견을 통치 발언처럼 어쨌든 하는 것들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요. 공보 시스템 정비와 복권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공보 시스템을 복권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본인이 모든 걸 다 여기를 통해서 자기가 하는 것들은 좀 아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고위직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트럼프는 내가 만든 SNS 어떤 정치 문화에 대한 부작용을 인식할 필요가 좀 있을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약간 고위 인사들이 SNS를 사용할 때는 공식 절차를 밟도록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장관급 이상이 SNS에 앞서 보안 필터링을 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본인 실수보다는 부하의 실수가 더 위험하다는 구조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정책보다는 존재감이 앞서는 SNS 발언을 좀 지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다음에 자신의 과거 방식에 대한 전략적 후퇴도 좀 선언할 필요가 있을 생각도 좀 있습니다. 트럼프는 스스로 만든 시스템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좀 명심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정치적 상징이 된 SNS 방식에 대해 이제는 국가에 대한 안정과 체제의 신뢰에 대한 새로운 프레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좀 하고 스스로 선언하는 전환점이 좀 필요할 생각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전략적 리더십에 대한 문제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강한 지도는 후퇴를 할 줄 아는 용기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미국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공고했던 리더로서의 모습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